네, 57쪽 13번부터 15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약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배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것부터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약수의 개념을 이용할 것인가 또는 배수의 개념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서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상을 좀 해보시면 돼요. 여기 사과가 이렇게 있고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 36개와 배가 54개가 있는데 사과가 36개 막 상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사과가 막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54개가 있어요. 배는 어떻게 그리죠? 배 이렇게 그리나요? 뭐 아무튼 배가 이제 54개가 쭉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거를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최대한 많은 상자에 남김없이 남기지 않고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이게 다 중요한 말입니다. 최대한 많은 상자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그럼 예를 들면 사과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누어 담을 거예요. 그러면 상자가 한 개면 되죠. 한 개 다 담을 수 있잖아요. 36 나누기 한 개 담으면 36개가 다 들어갑니다. 상자 두 개도 담을 수 있을까요? 36 나누기 2는 18상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8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8개 필요한 게 아니고 사과가 18개가 들어가겠죠. 상자 3개에 담으면 이것도 되네요. 12개씩 들어가겠네요. 상자 4개에 담으면 그러네요. 9개씩 포장이 되네요. 상자 5개에 담으면 7개씩 포장하고 남는 게 한 개 남겠네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남김없이. 그럼 얘는 안 돼요. 그럼 요쯤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약수 문제구나. 36을 나누어 담는 약수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배도 마찬가지겠죠. 배도 상자 한 개에 담으면 54 나누기 한 상자에 담으면 54개가 다 들어가겠죠. 한 박스에. 상자 두 개에 담으면 54 나누기 2 하니까 27개씩 상자 안에 들어갈 거예요. 3개씩 하면 54 나누기 3이니까 18개씩 포장이 될 겁니다. 약수구나 생각하면 얘가 1, 2, 3이에요. 그런데 사과와 배를 똑같이 이제 한 박스에 사과도 넣고 배도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럼 상자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즉 여기에 뭐의 개념입니까? 이게 36의 약수의 개념이 필요해요. 사과를 담으려면. 배를 담으려면 54의 약수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자에 사과도 넣고 배도 넣어야 되니까 바로 36과 54의 공약수 개념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자가 많을수록 좋겠죠. 최대한 많은 상자에 포장할 거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담는 사과랑 배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상자가 많아지면 포장하는 그 한 상자당 들어가는 개수는 적어지겠죠. 어쨌든 상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36과 54의 최대 공약수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4를 담을 수 있는 애들 쭉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즉 제가 지금 다 안 해봤지만 그래서 바로 구하겠습니다. 36과 54 크게 하나 가죠. 9, 4, 36, 9, 6에 54. 2, 2는 4, 2, 3은 6. 몇 개의 상자가 필요합니까? 18개의 상자가 필요합니다. 최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8개였어요. 그러면 36 나누기 18개. 그러면 사과가 2개씩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요. 18개가 가능한 거죠. 54 나누기 18개. 그러면 3개씩 포장이 가능한 거죠. 즉 18상자에 최대 18상자에 사과는 2개씩 포장이 되고요. 배는 3개씩 담아서 18상자를 꾸릴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상자가 필요한 개수는 18상자. 그래서 이거 외워서 풀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서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가시면 돼요. 이거 중학교 때 거의 비슷한 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제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4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과 15번을 비교를 하시면 좋은데요. 14번은 시작이 뭐냐면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그거를 잘라서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나눠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우리가 색종이 생각하시면 돼요. 색종이를 만들 거고요. 얘는요. 직사각형의 종이를 이건 자르는 거고요. 이거는 붙여서 그러니까 직사각형 종이를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이거 직사각형을 붙여서
그러면 붙여서니까 뭐 늘려서 이런 얘기랑 같은 거겠죠. 정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두 개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 시작은 둘 다 직사각형인데요. 하나는 큰 직사각형이고 하나는 좀 작은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붙여나가고 얘는 나눠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약수의 개념이고 하나는 배수의 개념인데 그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가로가 60cm고요. 세로가 8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근데 동생이 오는 거예요. 언니 혹은 오빠 뭐 누나 나 이것 좀 정사각형 그러니까 색종이로 좀 잘라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이런 A4 용지 갖고 와가지고 나 이거 색종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좀 잘라줘. 그런데 주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가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60cm니까 1 해서 막 모는 종이처럼 작게 자를 수도 있죠. 뭐 1mm로 자를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색종이를 크게 잘라달래요. 자, 그럼 정사각형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정사각형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를 거니까요. 자른다는 얘기는 나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나눌 건데 나눈다는 얘기는 과연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렇죠. 60의 약수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남는 부분 없이 자르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남는 부분 없이. 그러니까 뭐 막 대충 자르고 이렇게 나누면 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꽉 차서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60의 약수로 잘라야 돼요. 60의 약수가 1, 60, 2, 30, 뭐 3, 20, 4, 15, 뭐 5, 12, 6, 12 이런 거죠. 그러니까 1cm로 막 자르던가 아니면 2cm로 자르던가 3cm로 자르던가 이렇게 똑같이 약수의 개념인 거죠. 그럼 이쪽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뭐의 약수의 개념입니까? 84의 약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막 1, 2, 3, 4 뭐 이렇게 쭉 있겠죠. 이것도 1cm로 자르던가 그런데요. 그치, 잘라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핵심은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것. 즉 60의 약수와 84의 약수에서 같아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1이라든가 여기 약수 한번 적어볼까요? 1, 2, 3, 4, 6, 7, 8 안되고 7, 12 뭐 이런 거 되나요? 7, 12, 14, 8, 9 안되죠? 그 다음에 4는 21, 3은 뭐 28, 2는 42, 84 뭐 이런 거 되잖아요. 1cm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2cm로 자를 수 있고요. 3cm로 자를 수 있고요. 4로도 자를 수 있고 6으로도 자를 수 있고 뭐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공약수의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가로와 세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60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죄송합니다. 84의 약수여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0과 84의 공약수여야 되는 거죠. 누가요? 이 정사각형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공약수여야 되는데 그게 제일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구하시면 됩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0과 84의 최대 공약수 12로 가보겠습니다. 5하고 7입니다. 여기 10이 있죠. 12 이렇게 보이시죠? 12cm, 12cm 5하고 7인데요. 이 12가 의미하는 바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2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12니까 60cm 나누기 12cm 하니까 5칸이 들어가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고 답은 12cm예요. 최대 몇 cm냐. 근데 이제 필요한 색종이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84에는요. 84 나누기 12를 하면 7, 7칸이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잘라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동생이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자를 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써서 5, 7에 35 여기 곱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35장의 색종이가 탄생을 하면서 여기 정사각형 모양인 거 보이시죠? 여기 좀 그림이 좀 삐딱해졌지만 어떻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탄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수예요. 왜냐하면 나눌 거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60의 약수와 84의 약수가 같은 지점, 즉 64와 84의 공약수인 거고요. 그 중에 정사각형이 제일 커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 요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번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5번은 14번과 다르게 색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 색종이를 붙여서 최대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21cm짜리하고 15cm짜리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붙여나가겠죠. 붙여나가니까 여기는 뭐의 개념입니까? 21의 배수의 개념이겠죠. 뭐 21, 42, 63, 84 뭐 이렇게 나가겠죠. 뭐 5하면 105가 되나요?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15씩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는 또 뭐의 개념입니까? 그렇죠. 15의 배수 개념인 거죠. 15, 30, 45, 60, 75, 5, 6, 90, 뭐 105 이렇게 나가겠죠. 105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역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야 되죠? 그렇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21과 15의 공배수 개념이 되겠죠. 21과 15의 공배수인데요. 그 공배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정사각형 사이즈여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누가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커다란 정사각형의 한 변이 21과 15의 최소 공배수면 되겠죠. 그럼 나눠보겠습니다. 3, 7에 21, 3, 5, 15.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3, 7에 21 곱하기 5 하니까 105가 됐죠. 105cm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21, 아까 105cm 보이죠? 105cm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은 105cm, 1m가 넘네요. 조금 큽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시면 요 21의 5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105cm니까요. 105에 21이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가 105cm죠. 거기에 15가 7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요 필요한 색종이가 또 몇 개인지 이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타일이 몇 개 필요한가? 이렇게 벽에 정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는데 요런 타일, 목욕탕에 붙이는 타일 아시죠? 그 타일을 붙여서 이제 정사각형 모양을 꽉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타일을 몇 개를 사와야 될까요? 뭐 그런 문제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가는 거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7개,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여기 여섯, 요거까지 7개고요. 또 이렇게 그려보면 5개겠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5. 그렇게 해서 105라는 이제 커다랗게 이렇게 해서 105cm짜리 정사각형이 하나 탄생을 한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색종이 혹은 타일의 개수는 5, 7에 35장. 뭐 14번이랑 답은 똑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일 종이 개수는요. 어쨌든 답은 105cm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질문이 더 있으시면 보충해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